안녕하세요. 정치락입니다. 보수 언론에서 윤석열을 저격하는 기사가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 여사에 이어 윤통도 잠수타라, 야당 200석 불 붙었다 등등 윤석열 리스크를 부각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로 하여금 야당 200석을 막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함께 보내고 있었는데요. 제가 볼 때에는 읍소 전략으로 결집을 시도하려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뜬금 한동훈이 야당서 200석 언급하고 있다, 교만하다, 이런 억지 주장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민주당에서는 그 누구도 200석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보수 언론에서 언급하면 언급했지 어느 누가 민주당에서 200석을 언급했습니까? 마치 민주당에서 한 것처럼 애곡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한동훈이 똥줄을 탄 것으로 보입니다. 전혀 우리가 언급도 안 한 걸 가지고 언급했다, 이런 거짓말이나 하고 있으니.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민주당이 일당되면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다, 칼럼을 썼는데요. 이는 윤석열 탄핵 열기에 기름을 부어주는 아주 좋은 칼럼이죠. 한마디로 사실상 윤석열 갖고는 이번 총선 이길 수 없다, 끝났다, 자,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폐색이 짙어지니 결국 나경원이 움직였습니다. 나경원, 선거 국면은 대통령 중심 아닌 당 중심 돼야 대통령 하시는 일에 저희가 말씀드린 건 아니다 라며, 이건 누가 들어도 윤통 제발 너도 사라져, 언론에 나오지마, 이런 느낌의 말이죠. 그리고 한 기자가 한동훈 한계론을 물어보자 이런 말을 합니다. 질문이 전부 저희 당, 정말 이런 곤란한 질문을 하니까 우리 당 지지율이 더 떨어지는 것 같다 라며 언급을 회피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능력 없는 사람이 국민을 대표한다고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경원 말고도 서병수 또한 윤석열 이런 건 잘못했다, 해견 열어야 대국민 사과를 하는 메시지를 날렸죠. 서병서는 부산 지역 선대위원장입니다. 부산이 그만큼 민심이 안 좋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수정의 대파 한 뿔이 정말 후폭풍이 불었죠. 그러자 이틀 만에 수정을 했습니다. 이틀 만에. 그래서 이수정이죠. 항상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보시는 영상, 대파 격파 영상을 올렸다가 삭제를 했다고 합니다. 이후 나온 수정된 해명,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수정, 여러분 대파 가격은 돌발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당한 거죠. 정쟁 비하 웃긴 일입니다. 제가 유세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방송 당시 대파 논쟁이 뭔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파 질문이 돌발이든 아니든 도대체 뭐가 중요하죠? 제가 볼 때는 결국 꼬리를 말았다. 그러나 이 말로 수습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파는 생각하지 마 라며 대파가 더욱더 우리 국민들 머릿속에 각인이 되겠죠. 대파 사건이 정말 언제적 터진 거죠? 일주일 정도 됐죠. 이틀 전에 방송을 찍었죠. 이틀 전까지 그걸 몰랐다고요?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 방송은 대본이 다 있습니다. 가장 핫한 이슈였기 때문에 당연히 질문이 들어갈 것이고, 그런데 몰랐다? 이게 말이 됩니까? 모르면 모른다 말을 해야지 왜 아는 척 했다가 이런 지경까지 된 겁니까? 바로 이 대파 하나로 이 사람이 국회의원 후보자 자격이 안 된다고 들통이 나버린 것이죠. 국민 기만 그만하시고 그냥 반납하세요, 후보직을. 김종민입니다. 오른쪽에 오늘 포착된 김종민입니다. 왼쪽은 후보자 등록하는 김종민입니다. 둘 다 김종민입니다. 그런데 틀린 점이 있죠. 바로 옷 색깔입니다. 왼쪽의 옷색은 새로운 미래의 옷색이죠. 그런데 오늘 포착된 김종민의 옷색은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한마디로 민주당 지지층표를 의식한 나머지 본인이 판단하에 파란색을 입어야겠다, 자, 당색을 버리고 파란색을 입고 나타난 것입니다. 공격하던 표적도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해 비판을 했었는데, 자, 어제 KBS 대전 라디오에 나와 민주당 유권자 중에서는 내가 같은 뿌리에서 나와 검찰개혁에 앞장서 왔고 정권 심판을 함께할 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윤석열 정권 심판을 함께 하겠다. 이분들의 마음을 받아 안아야 하는 것이 나의 과제다. 정말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다. 자, 이렇게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비판이 사라진 것이죠. 그리고 김종민 때문에 나 투표장 안 갈래, 이런 분들 혹시 있나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투표장 꼭 가셔가지고 비례대표 용지에 투표는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역구는 제가 굳이 말을 하지 않겠으나 이것만은 확실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탄핵에 찬성표를 던질 수 있는 후보, 국힘은 절대 그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누가 나을까? 차악이라도 선택해야겠죠. 동아일보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지역구 민주당 최대 161석, 국힘 98석, 지역구만 따지면 이렇고요. 비례를 보면 더불어민주연합 20%, 국민의미래 28%, 조국혁신당이 25%, 자 녹색정의당 1%, 비례는 3%가 넘어야 돼요. 자 새로운미래 2%, 개혁신당 2%, 전부 다 안 되죠 3%가. 자 이렇게 되면 국민의미래 16석, 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이 합쳐지면 30석까지 가능합니다. 다시 지역구로 돌아와서 161석 플러스 30석은 191.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경합지역에서 국힘이 우세한 부분도 포함이 된 이 조사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또 잘해서 경합지역을 모두 승리한다면 200이 넘는 거죠. 어디까지나 동아일보에서 이런 보도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지역구 투표 정당 보시면 대구, 경북을 뺀 모든 지역이 민주당이 우세하거나 박빙입니다. 자 정말 해볼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국힘 28%, 민주당 47% 지역구 투표 정당 지지율입니다. 와 정말 격차가 많이 벌어졌죠. 그러나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지금 언론들이 읍소 전략을 펼치고 있고, 김은혜를 보시면요, 자 100m를 달려가서 이렇게 큰 절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곳곳에서 이런 큰 절이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절대 우리가 방심은 금물, 지금부터 똘똘 뭉쳐서 주위 친구들 지인들에게 투표 독려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 충주에 방문했습니다. 충주 시민들의 반응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딜 가든 상인들이 더 좋아합니다. 모든 상인들이 이재명 대표와 악수하고 응원하고 그런 모습이 상당히 많이 찍히죠. 뒤로 좀 빨리. 좀 빨리 가서. 한자 또. 보호자들이 안 나온다 하더래. 한자 또. 뒤로 좀만 더 빨리.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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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